나이 60이 넘어서도 이것 하나를 꽉 쥐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고 지독한 외로움과 궁핍함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당장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막혀있던 돈복과 인복이 폭발하듯 밀려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안을 채워드리는 마음연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누구보다 치열하게 땀 흘려 일하셨지요?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려고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은퇴할 나이가 되니 어떠신가요?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얄팍하고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헛헛한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타고난 팔자가 좋아서 말년에 돈과 사람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의 지혜를 깊이 들여다보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 이후 말년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속에서 어떤 한 가지를 철저하게 버린 사람들입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이 그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년에 돈복과 인복을 터뜨리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 방식이 맞다는 고집과 내 뜻대로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심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집이지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 말이 맞는데 왜 안 듣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의 인생에 감나라, 배놔라 간섭하게 되고 배우자의 작은 행동도 내 마음에 맞게 뜯어고치려 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내 주장을 굽히지 않죠. 하지만 이 통제욕을 버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숨이 막혀 여러분 곁을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떠나면 돈도 함께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 고집과 통제욕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세 가지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말년복이 터지는 진짜 비밀입니다. 첫째,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여백의 미학을 실천합니다.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자식이나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것을 멈춥니다. 그 대신 가만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밥을 사거나 작은 선물을 건넵니다. 내 주장을 비워낸 그 여백에 사람들의 고마움과 존경심이 채워집니다. 돈을 억지로 주려고 하면 빠져나가지만 기분 좋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뜻밖의 재물운이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입술에 그럴 수 있지라는 마법의 주문을 장착합니다. 이들은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아유, 그럴 수 있지. 시대가 변했으니 그럴 수 있어라며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인복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셋째, 바깥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에 집착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 건강, 나의 작은 일상에 집중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그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이 주변 사람과 맑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핵심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평생 살아온 고집을 꺾는 게 어디 쉽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수성가로 사업을 일구셨고 남매를 모두 명문대에 보냈을 만큼 성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박 선생님의 삶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살며 숨이 막혔던 아들은 일찍 결혼해 외국으로 떠난 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명절에 와도 30분을 넘기지 못하고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세상은 말이야, 내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해 라며 일장연설을 하는 탓에 아무도 박 선생님 곁에 앉으려 하지 않았죠. 돈은 있었지만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그 캄캄한 병상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쥐고 있던 돈도, 내 마음대로 하려던 자식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 했구나.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한 날, 박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방식, 내 고집을 완전히 버려야겠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는 왜 안부 전화도 없냐며 호통을 쳤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 욕심에 널 너무 힘들게 했다.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아주니 고맙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누가 정치 이야기를 하든 주식 이야기를 하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말이 맞네. 아유, 그럴 수 있지. 오늘 밥은 내가 삼세라며 조용히 계산만 하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던 자식들이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안 하고 지갑만 열어 용돈을 듬뿍 주니 손주들도 할아버지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박 회장 요즘 사람 냄새가 난다며 박 선생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뜻밖의 돈복도 터졌습니다. 박 선생님 곁으로 모여든 지인 중 한 명이 박 선생님의 여유로운 태도를 깊이 신뢰하여 동업을 제안했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일거리 삼아 투자했던 그 일이 대박이 나면서 말년의 재산이 젊은 시절 번 돈보다 훨씬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 선생님이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맞다는 고집 딱 하나를 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시지요? 노자의 도덕경에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길러주면서도 결코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흘러갑니다. 말년복이 가득한 삶은 바로 이 물을 닮았습니다. 내 고집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깨고 부드러운 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곁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배우자의 구분 등을 보며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러나 혀를 끌 듯 차지 않으셨나요? 자식들의 삶을 보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하며 가슴을 치지 않으셨나요? 이제 그 꽉 쥔 두 주먹을 사르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오직 내 마음 하나뿐입니다.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우주입니다.
그들의 우주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꼭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둘째,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3초만 숨을 들이마시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시오. 분노의 불씨를 끄는 최고의 소화기입니다. 셋째, 자식 걱정할 시간에 거울 속에 비친 늙어가는 내 얼굴을 향해 미소 지어 주십시오. 수고했다. 참 잘 살아왔다. 스스로를 향한 이 위로가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고 주변으로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을 움켜쥘 것인가의 싸움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을 우아하게 내려놓을 것인가의 예술입니다. 고집과 아집, 통제하려는 욕심을 비워낸 그 넉넉한 마음에 비로소 세상의 좋은 인연과 맑은 재물들이 앞다투어 찾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겪은 수많은 풍파와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며 비움의 지혜를 고개 끄덕이며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의 말년을 최고로 빛나게 만들 충분한 자격과 지혜를 갖추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얼굴에 피어날 온화한 미소와 입술에 머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찬란하고 평안한 황혼을 마음연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쉼터 마음연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